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일상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할 말이 엄청 많지만 주식 영상 채널이었으니까 주식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보고자 하는 종목은 바로 OCI, 태양광 관련 종목으로 주목받고 있는 OCI입니다. 태양광으로 주목받은 것은 사실 이미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부터 태양광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기사는 4월 말의 기사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된 것은 분기 보고서인데 보고서는 좀 이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무려 2.5배에 달하는 영업이익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실적이 나온 것은 폴리실리콘 가격 때문이었는데요. 폴리실리콘은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의 중요한 핵심 원재료이고요. 덕분에 같은 태양광 테마이지만 폴리실리콘을 납품하는 OCI의 실적은 올랐지만 폴리실리콘을 납품받아 패널을 생산하는 한화솔루션의 실적은 떨어졌습니다. OCI에 집중해서 보게 되면 무려 2년 만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7배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코인도 주식도 아닌 원자재가 이렇게 가격이 급변하다니요. 물론 요즘 이런저런 무역 대란으로 아예 볼 수 없는 수준의 이슈는 아니지만 분명 엄청난 수준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여기서 살짝 기초적인 이해도 폴리실리콘이란 물질에 관한 명칭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보게 되면 폴리실리콘 이미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실리콘이 단일로 연결된 하나의 물질이라는 의미에서 폴리실리콘이라고 불립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웨이퍼를 만들고 셀을 만드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폴리실리콘 제조 공정에서 전기 비용이 가장 크다고 하는데요. 별 수 없이 중국 기업들이 제조사의 원가 경쟁력이 가장 우수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물론 원가 경쟁력이 제품 경쟁력 전체는 아니지만 B2B 제품 거래에서는 가격이 대체 불가능한 주요한 요소 중 하나긴 하죠. 하여튼 이 같은 OCI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길게 봐야 하는 것들을 먼저 챙겨보도록 하죠. 회사는 무려 국내에 6개, 해외에 45개의 종속회사가 있습니다. 역시 큰 회사죠. 다만 상장된 회사는 지배회사인 OCI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동양 계열이었고요. 2001년 동양제철이었는데 2009년 OCI 주식회사로 변경했습니다. 기업 규모는 커 보이지만 국내 법규상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하고요.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회사가 구분하고 있는 베이직 케미컬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폴리실리콘 제품으로 산업적으로는 공급처가 반도체나 태양광이라고 했으나 태양광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비중으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전략적으로 보자면 말레이시아에서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고 국내에서는 구버가 가치인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을 생산한다는 게 이들의 계획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말레이시아 공장은 셧다운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기간을 정비하는 기간으로 해서 가동을 중단하고 정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비한 시간으로 보자면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멈춘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화학공장이 의뢰 그러하듯이 다시 돌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안전 점검부터 시작해서 시운전까지 확인해 봐야 할 테니 그 시간도 꽤나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지금이 2022년의 절반인 시점이니까 돌아가고 있겠죠. 비중을 보게 되면 기존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하던 기준이 3만 톤이었는데 이를 3만 5천 톤까지 늘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반도체용은 3천 톤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산량 혹은 목표 판매량을 모두 매출로 귀결한다고 하더라도 양만으로는 반도체용이 10% 수준이긴 하네요. 그리고 그 외에 카본 케미컬로 타이어 산업에 주로 공급하고 있는데 매출의 36% 수준이라고 합니다. 회사로 따지자면 작은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매출 비중을 보도록 하죠. 회사의 매출 비중을 보면 폴리실리콘 중심 베이직 케미컬이 43%, 타이어 산업에 공급하는 카본 케미컬이 36%입니다. 80%가량이 두 부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에너지 솔루션 부분이나 도시개발 사업 부문 등이 13%와 6%, 약 20%가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가격이 뛰었다고 해도 전체 매출이 얼마 차지 않았는데 싶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사업보고서는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 실적만 보여줄 뿐 기업의 가치를 담기에는 방향성 등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적어도 지금 투자자들이 관심 있게 보는 쪽은 태양광을 기반으로 한 폴리실리콘 사업 가능성에 OCI 가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같이 태양광 관련해서 가치가 높게 보이는 것은 유가 상승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여러가지 복합 요인이 누적적으로 작용되면서 유가가 다시 100달러를 넘었습니다. 산업 전반에서 기름이 기존에 투자한 기술과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캐시카우 역할을 했다면 신재생 에너지는 기술 투자를 통해 수익성을 좀 더 높여야 하는 단계였는데 유가가 오르면서 좀 더 충분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주요 국가에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이번 기회에 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메가트렌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 소재의 가치가 좀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럼 부문별 매출의 흐름을 보면서 폴리실리콘과 OCI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죠. 2021년 폴리실리콘 관련 매출은 1조 3천억 수준이었습니다. 2020년 8천억 미만 수준에 비하자면 매출이 무려 1.5배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엄청난 상승인데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폴리실리콘만의 매출이 아니라 타이어 산업의 카본 케미컬과 에너지 솔루션도 모두 1.5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효과로 봐야 할까요? 엄청난 상승이긴 한데 2019년까지를 보게 되면 2019년보다 높아지긴 했으나 2019년에서 2020년 낮아진 것을 감안하자면 2년간의 누적 상승 효과로 보고 2022년 1분기 실적을 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만 보고 2022년 분기 보고서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산 총계는 2019년부터 늘었습니다. 약 9천억, 그러니까 1조 가까이 늘었는데요. 결코 조금 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비유동자산은 오히려 시간이 가면서 줄었는데 유동자산은 늘었습니다. 그리고 유동자산의 대부분 계정에서 늘었습니다. 현금성 자산, 단기 금융자산, 매출 채권을 더해 재고자산까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정 과목들을 보면 모두 돈 굴리기 편한 계정이고 산업의 상황과 맞물려 보자면 실제 영업이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추정 가능한 계정이었습니다. 자산이 1조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부채도 5천억 늘었는데요. 부채는 비유동 부채도 1,500억가량 늘었는데 유동 부채가 3,500억가량 좀 더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높은 비중이 매입 채무 계정으로 제품 생산을 위한 자재비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나쁘게 해석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늘어난 것 중에 기타 유동부채가 있었는데요. 이 기타 유동부채의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은 선수금과 분양선수금이었습니다. 먼저 선수금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이 사안이 영향을 끼쳤는데요. 중국의 롱기솔라와 2024년까지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말레이시아 법인에서 매출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 생산을 위한 선수금을 받았고 이 선수금 중 일부를 단기부채로 인식한 것입니다. 매출이 먼저 들어온 돈이라는 개념으로 부정적 해석 요인은 전혀 없었습니다. 분양선수금의 경우에는 OCI 자회사 중 부동산 개발사 DCRE에서 인천에 사업을 개발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분양을 위한 선수금을 받아 이 금액을 부채로 잡고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 어디나 그렇듯 잡음은 많은 것 같았는데 이 부분을 파면 이것만 컨텐츠 하나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건 다음에 살펴보겠는데요. 가볍게만 확인하고 가도록 하죠. 동양화학의 옛 공장터인 인천 미추홀구 개발사업에 자회사가 참여한 것인데 이미 입주 예정자는 있고요. 여기에 더해 이 개발건의 주요 건설사가 HDC 현대산업개발인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아시겠지만 광주의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조직 전체가 총체적 난국에 빠진 상황이었는데요. 그렇게 보자면 사실 OCI의 자회사인 DCRE도 불편한 것은 맞지만 실질적 혹은 회계적 역량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대한민국 분양산업 구조상 현재 단계의 피해자는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입주 예정자분들이 가장 큰 피해자일 테니까요. 다만 분양선수금의 규모가 작지 않았고 사업 규모 자체도 큰 편이다 보니까 향후 방향은 지켜보긴 해야 할 듯합니다. 자본에는 크게 주목할 만한 게 없어 손익계산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매출은 2020년에 비해 무려 1조 2천억이 늘었습니다. 앞에서 세부적으로 나눠보기도 했지만 놀라운 수준인데요. 2년으로 나눠서 2019년부터 나눠보더라도 연간 3천억 수준이 늘어난 셈인데 매년 10% 이상 성장을 한 셈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코로나가 과연 악영향이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재밌는 것은 매출 원가율이었는데요. 2019년 매출 원가율이 98% 수준으로 장사를 해서 다른 일을 돕는 NGO를 하겠다는 건지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모를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무려 72% 수준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정보 바탕이라고 한다면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이 효율성에도 긍정적으로 영향 끼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덕분에 영업이익의 경우에도 이익 자체가 흑자 전환한 것을 포함해서 영업이익률 20%에 달하는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엄청난 회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금융수익이나 금융비용 등 크게 이슈가 있어 보이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였고요. 오히려 여기에 더해 더 긍정적으로 보였던 것은 관계기업 손익에서 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기타 영업의 비용은 크게 줄어들고 있어서 결국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이 20%에 달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단순 흑자 전환이 아니라 이 수준이 지속된다면 안정적 산업구조를 가져가는 게 아닌가 하는 장밋빛 미래에 대한 생각도 되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이 1분기에도 이어졌는지 1분기 실적도 보도록 하죠. 먼저 분기보고서의 재무상태표, 자산계정을 보게 되면 연말과 크게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큰 흐름의 변화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다만 부채에서는 단기 금융부채가 조금 크게 늘었습니다. 1분기에만 1천억 이상 늘어나서 조금 눈에 띄긴 했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없었고요. 자본 역시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1년 1분기에 6천억이 조금 안 되던 수준에서 22년 1분기에 1조 원을 넘었습니다. 4천억 이상 증가한 것인데 이를 좀 자세히 봤더니 부분 내 다른 것보다 분양에 따른 매출이 크게 잡혀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직케미컬 등 기존 매출 역시도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같은 영향도 충분히 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비용 중에는 판매기가 조금 늘긴 했는데 세부적으로 늘어난 비용을 보게 되면 급여가 늘었고 운반비와 판매 경비가 늘었습니다. 이 계정들 모두
매출 혹은 영업사항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여서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매출이 늘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물론 분기순이익도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분양 매출이 빠지게 되는 2분기 실적도 좀 더 보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주가를 보게 되면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2022년 최고의 주가 수준을 현재 기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작년 말까지 보더라도 최고의 수준인데요. 주봉으로 보게 되면 2021년 9월에 16만 9천원을 찍고 내려왔습니다. 현재 위치에서의 거리상으로는 약 25% 수준인데요. 현재 일본과 주봉의 흐름을 봤을 때는 시점의 문제이지 돌파를 향해 가고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여기에 힘을 실어주는 단서로 5월 25일 국민연금이 들어왔습니다. 무려 10%나 들어왔는데요. 성장성을 본다는 것이죠.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이기 충분해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묻지마 투자만큼 나쁜 게 없죠. 경계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폴리콘 가격 상승에 찬물을 끼얹는 리포팅도 나왔습니다. 2022년 2월에 나온 리포팅인데 실리콘이 부족한 시점을 향후 18개월 정도로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는 2022년 올해 1년 전체는 아니지만 2023년이 폴리실리콘 황금기의 마지막이라고 이 리포트는 예언했는데요. 보고서를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다만 고려된 것이 태양광에 국한되어 있다면 앞에서 확인한 유가나 우크라이나 사태, 미중 갈등의 심각성과 지속성 이 같은 것들이 유기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관련 동향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태양광으로 주목받고 있는 OCI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번 영상의 정보를 바탕으로 성토하시길 바라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새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